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 안은영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픽 문제를 만나보세요. 77일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230번 문제 김형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인데요. 구급상자를 고르라고 합니다. 구급상자는 갑자기 다쳤을 때 바를 수 있는 연고 또는 붙일 수 있는 반창고 또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약 등이 있는 상자죠. 정답은 4번입니다. 1231번 문제 신예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에 있는 생선의 이름이 고등어거든요. 그런데 이 고등어는 조금 특별한 단위로 헤아립니다. 이렇게 두 마리가 있을 때를 한 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있는 것은 고등어 한 손이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많은 학생들이 2번이라고 했는데 2번이라면 그냥 두 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할 거고요. 이렇게 두 개를 엮어서 파는 경우에 고등어 한 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232번 문제 김응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에 아기하고 아빠가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죠. 이렇게 텔레비전이 있는 공간을 한국에서는 거실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입니다. 1233번 문제 설원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그림에 있는 도구의 이름이 뭘까요? 네, 이것은 미싱이라고도 하고 재봉틀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옷을 만들 때 바느질을 사람 손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도구죠. 정답은 옷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봉틀입니다. 2번입니다. 1234번 문제 송세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동안 음식을 데우면 되나요? 1분으로 맞춰야 돼요. 아하, 30땡이나 더 데울 뻔했네요. 네, 가가 1분 30초를 데우려고 했는데 나의 대답이 1분 정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초나 더 데울 뻔했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1235번 문제 한승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어제는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그렇죠. 2번 월요일이었을 겁니다. 1236번 문제 안은영 선생님이 낸 문제입니다. 제가 낸 문제인데 일부러 이 앱이라는 표현을 써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배달 음식 시킬 때 무슨 앱을 사용해요? 네, 한국에서 음식을 배달시킬 때는 크게 두 가지 앱을 사용하는데 요기요라는 그런 배달 앱이 있고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아주 유명한 앱이 있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문을 하면 어떤 음식이든 다 배달해서 집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나의 대답을 보니까 저는 요기요로 땡땡땡땡땡땡. 네, 틀린 학생들이 여럿 있는데요. 사용해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사용해요를 답으로 한 학생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요기요를 사용해요 라고 한다면 2번이 정답인데요. 요기요로라고 했죠. 로는 수단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요기요로 주문해요 라는 표현을 써야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237번 문제 이승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7시에 끝나요. 영수 씨는 몇 시에 끝나요? 저는 오늘 땡땡땡 거예요. 먼저 가세요. 네, 영수 씨가 조금 늦게 끝나나 봅니다. 먼저 가라고 하네요.
뭐 할 거라고 얘기를 할까요? 1번 출근할? 아니겠죠. 2번 퇴근할? 아니겠죠. 3번 참석할? 아니고요. 저 오늘 야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가세요. 라고 답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1238번 문제 고유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렸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파서 오셨나요? 얼마 전까지 땡땡 두통이 왔었는데 일주일 전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자주 아파요. 네,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일 수도 있겠지만 얼마 전까지 두통이 왔었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는 너무 자주 아파요 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유념해야 될 표현은 전부터는입니다. 일주일 전부터는 머리가 자주 아파요 라는 얘기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전에는 가끔 아팠는데 일주일 전부터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계속 머리가 아파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가끔입니다. 1239번 문제 박재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 식물이 잘 자라게 하려고 뿌리는 물질을 1번 비료라고 합니다. 농약은 나쁜 해충을 죽이려고 사용하는 것. 2번 치약은 이를 닦을 때 사용하는 것. 4번은 사료, 동물에게 먹이로 주는 것.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240번 문제 문경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는 유형이지요. 뭐라고 질문을 했으니까 이렇게 답을 했을까요?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가, 땡땡땡땡땡땡. 주말에는 주로 부모님 댁을 방문해서 집안일을 도와드립니다.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네, 정답은 1번이지요. 주말에 주로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1241번 문제 박인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표지판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쉿, 실내 정숙. 네, 한국에서는 조용히 하세요 할 때 손가락을 입 앞에 두고 쉿이라고 합니다. 협조 부탁드려요 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말은 실내 정숙이죠. 실내라는 말은 방 안에 또는 어떤 공간 안에를 표현하는 거고요. 정숙은 조용히 하세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곳에서 조용히 하십시오. 1242번 문제 정재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에 맞는 표지를 고르시오. 이곳에는 들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비상 상황 때 부상자를 싣고 나오십시오. 네, 들 것이라고 했는데 들 것은 환자나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앞뒤에서 두 사람이 맞들고 사람을 싣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1번은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지요. 이 표시는 응급 구호가 가능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3번 같은 경우가 눈에 뭔가 들어갔을 때 눈을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장치에 붙여지는 표지입니다. 4번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다라는 표지입니다. 정답 들 것은 2번입니다. 1243번 문제 이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안내판의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1번 볼까요? 용산구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교실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번 총 3개의 기수를 모집합니다. 1기, 2기, 3기라고 되어 있죠. 맞네요. 3번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네, 수강료는 맨 아래 있지요. 무료가 아니라 기수마다 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4번이 회화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네, 원어민 실용회화 중심 수업이라고 써 있죠. 정답은
맞지 않는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1244번 문제 이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죄송하게도 이 문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1번 7월 3주째 식단표입니다. 맞습니다. 7월 3주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에 일주일에 5일만 식사를 제공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토요일과 일요일 식단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다고 하기도 그렇고 틀리다고 하기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3번 저녁 식사만 제공합니다는 확실하게 틀린 거죠. 4번에 식사 중간에 먹는 간식도 제공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간식이라는 표현이 저녁 식사가 있고 간식이 있으니까 식사 중간이라기보다는 저녁 늦게 나오는 간식 같습니다. 정답이 딱 뭐라고 하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정답 처리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1245번 문제 김유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글과 관계가 있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네, 오늘부터는 김유선 선생님께서 그림에 있는 위아래 주의사항 또는 이 상황에 대한 설명 이런 글자들을 다 없애고 문제를 내고 계십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네, 1번은 동력 전달부에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는 그런 사고를 표현하는 거고요. 2번은 설비 내부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설비가 작동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3번이 회전하는 공구 또는 공작물 등에 사람 손이나 신체 일부 또는 옷이나 이런 것이 끼이는 사고를 말하는 거고요. 4번은 운반하는 기계하고 고정물 사이에 사람이 끼이는 사고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246번 문제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여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네요. 한번 볼게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갔습니다. 공항에서 여권을 확인하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윗옷 주머니에도 없고 바지 주머니에도 없었습니다. 문득 집 안 책상 위에 두고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의 여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4번 집 책상 위에 있습니다. 1247번 문제 정숙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우체국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은행처럼 예금을 하고 보험도 가입합니다. 외국으로 물건을 보낼 때도 우체국을 가야 합니다. 물건을 보낼 때는 부피와 무게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우체국은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쉽니다. 네, 1번 예금을 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저희 한국의 우체국에서는 예금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은행과 같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번 국제 우편물을 취급합니다. 외국으로 물건을 보낸다는 것이 국제 우편물이라는 표현이죠. 맞습니다. 3번 보험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우체국에서는 보험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번 우체국은 주 5일 엽니다. 맞지요.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엽니다. 다른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 3번 보험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가 정답입니다. 1248번 문제 엄태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와 관계 있는 말을 고르시오라고 했네요. 삼각형, 사각형, 원, 육각형. 네, 이런 것들을 도형이라고 합니다. 모양을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일하실 때 이런 표현을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어야 할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249번 문제 아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와 비슷한 말은 무엇입니까?
책임을 담당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 표현하는 단어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맞다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에 오면은 아마 각자 자기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오늘 어떤 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한국어 놀이터 문제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읽기 문제 훈련도 되고 듣기 문제 훈련까지 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으로의 공부가 참 좋은 방법 같습니다. 어떤 것이 편하든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래서 한국에 꼭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78일차 문제풀이에서 다시 만납시다. 한국어 놀이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